오늘은 이제 2차 함수 하려고 그래요. 어제 이제 절대값까지 했고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집중 탐구 중요합니다. 2차 함수. 설명을 쭉 하고 이제 문제 좀 풀어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2차 함수 작도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중3 과정에서 배웠던 거 살짝만 언급해 볼게요. y는 a에 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애를 작도할 때 우리가 이 식을 변형했었어요. 그래서 a에 x-m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n입니다. 이렇게 변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중3 때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 이 식을 보면요. 얘가 최고창의 개수니까 얘는 2차 함수니까 뭐가 아닌 거지? 0이 아닌 거예요. 이제 딱 머릿속에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a가 무슨 수일 때와 양수일 때와 a가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요. a가 양수면 어디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한다고 이야기하고 왠지 말이 조금 그때도 아마 안 익었을 거예요. 저 아래쪽으로 볼록. 그치? 얘는 위쪽으로 볼록입니다. 이건 이제 기본이에요. 됐죠? 이건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공통적으로 a가 결정이 딱 되면 꼭지점의 좌표를 보면요. 아래다가 쓸까? 여기 꼭지점은 m,n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꼭지점의 좌표. 즉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둘 다 m,n이었습니다. 이렇게 중3 때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그래프를 작도할 때 아주 자세히 작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주어진 이 식을 이렇게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y는 얘를 무슨 제곱식 만들어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요. 알겠죠? 완전 제곱식 만들어요. 그럼 한 번 더 해봐요.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여러분 완전 제곱 만드는 건 그냥 얼마든지 가로 넣기로 나올 수 있어요. 네모 넣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내 거로 딱 만들어 놓으시고 정리해보면 앞에 a에 뒤에 보니까 x제곱에 플러스 a분의 b에 x 하고요. 완전 제곱 만드니까 뒤에다가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반의 제곱이니까 2a분의 b의 제곱을 더하고 역시 동일하게 밖으로 빠져나올 때 원래 4a 제곱 b잖아요. 근데 하나 곱해져서 4a 제곱 b제곱이 돼야 되니까 빠져나올 때는 4a분의 b제곱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됐지? 이 정도는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더 이거 괜찮아? 이해됐어요? 그 다음 뒤에 플러스 c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해해 봅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y는 식이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에 얘 통분하면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에 마이너스 4ac가 돼요. 됐죠? 이렇게 보고 역시 앞에 했던 거 한번 더 해봐요. 얘가 무슨 수일 때와 a가 양수일 때와 그 다음에 a가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를 보면 중3 때는 이거 mn이라고 봤는데 이번엔 얘가 들어가는데요. 얘 부호 어떻게 해줘야 되지?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마이너스가 반드시 붙어요. 마이너스 다 붙는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지점의 x좌표고요. 얘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4a분의 b제곱의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2a와 2a는 같은 a인 거고요. 2a와 2a도 같은 a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꼭지점에 좌표가 앞에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거 알겠지?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뭐 알겠지만 얘가 꼭지점의 x좌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가 꼭지점의 무슨 좌표인 거죠? y좌표가 돼요. 이렇게. 됐어요? 꼭지점의 x좌표하고 y좌표 이렇게 두 개가 딱 만들어져서 이제 얘를 가지고 얘를 그려야 되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차 함수의 구성 요소 딱 세 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건 쓰지 마세요. 알겠지? 이건 쓰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그래프가 우선 왼쪽에 있냐, 어디 있냐, 오른쪽에 있냐, 가운데에 있냐를 결정해야 돼요. 됐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가운데에 있냐.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결정할 때는 이 지점에 무슨 좌표를 보는 거지? 대답해 주세요. 무슨 좌표? x좌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x좌표가 꼭지점 x좌표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이 결정이 돼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얘의 부호가 왼쪽, 오른쪽을 결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A가 양수고요. B가 양수잖아요.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음수가 돼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양수, 양수, 음수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왼쪽, 오른쪽을 결정하면 위아래를 결정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위쪽에 있고 여기 있냐는 꼭지점에 무슨 좌표가 결정하는 거지? y좌표의 부호가 결정해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는 결국 얘인 거죠. 그리고 얘는 어디서 많이 본 애 아니에요? b제곱 마이너스 4식을 무슨 식이라고 했지? 판별식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의 부호가 있는데 물론 얘의 부호를 결정을 해봐야 돼요. 먼저 a가 양수고 판별식이 양수면 전체 꼭지점의 y좌표는 음수가 돼요. 됐지? 만약에 얘가 음수고 얘도 음수면 꼭지점의 y좌표도 음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외우기가 까다로우니까 우선 판별식만 잘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판별식의 부호가 양수라고 해서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는 아닌 건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판별식이 양수예요. 그럼 무조건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예요? 아니에요. 얘와 얘를 고려해야 되는데 항상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하고 얘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전체가 부호가 결정되는 거지 얘가 양수면 무조건 위가 아니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부호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다고 그래서 아래쪽에 있다고 그래도 그래프가 만약에 한 번 더 그려보면 이제 지워볼게요. 그래프를 아주 미세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쪽에 있다고 하고요. 아래쪽에 있다고 해봐요. 그래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완전히 더 펑퍼짐해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함수값 하나를 딱 결정하잖아요. 그럼 이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건 얘 대칭축이거든요. 대칭축이란 말은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습니다? 길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지점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되지? 이 지점이 따라서 결정이 돼버려요. 알겠지? 이차 함수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결정되면 또 어디가 결정되지? 이 지점이 결정되는 거고요. 이 지점이 결정되면 이 지점도 반대편에 딱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차 함수를 정확하게 그리려면 꼭지점의 x좌표 확인하고 y좌표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그치? 폭까지, 너비까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 너비까지.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정 요소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필기할까요? 첫 번째, 무슨 축을 결정해야 돼? 대칭축을 결정해야 돼요. 대칭축은 꼭지점의 x좌표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중앙에 있냐 그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칭축은 꼭지점의 x좌표가 결정하는데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값도 중요한데 부호도 중요합니다. 알겠지? 부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칭축이 이차 함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차 함수인데 대칭축이 없잖아요. 이차 함수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대칭축이 있어야 이차 함수입니다. 자동차인데 바퀴가 없어? 자동차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비행기인데 날개가 없어? 뭐 엔진이 없어?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는 꼭지점의 y좌표를 보면 상하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상하 결정하는데 얘가 아주 두드러지게 보이니까 걔를 나는 판별식이라고 그냥 쓸게요. 됐지? 무슨 말인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 판별식은 이 식하고 똑같아서 그냥 판별식이라고 한 거지 꼭지점의 y좌표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외우셔야 돼요. 알겠지? 다른 건 다 몰라도 얘는 외우셔야 돼요. 꼭지점의 x좌표는 외우셔야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 알겠지? 얘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 x좌표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 2a분의 b로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판별식은 한 번 더 써보면 y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고요. 4a분의 b제곱의 마이너스 4a c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폭을 너비라고 할까요? 그렇죠? 너비를 결정할 때는 함수값 하나를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보통 이름 붙이기를 경계선이라고 나는 그냥 이름 붙이거든요. 그래서 함수값을 따지면 되는데 왜 경계선이냐면 아까 y절편 따졌잖아요. y절편은 x축의 왼쪽과 오른쪽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경계선이라고 붙였는데 나중에 경계선 찾을 때 왜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경계선이라고 따로 붙였는지 이해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결정하면 되니까 함수값은 보통 절편값 따지면 되니까 0,c를 하나 이런 거 따지면 돼요. 근데 꼭 0,c는 아니에요. 알겠죠? 꼭 0,c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차함수의 구성 요소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될까요? 예를 한번 해봐요. 이건 쓰지 마세요. 알겠지? 예를 하는 건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도준이한테 물어봐야지. 도준 아무거나 하나 불러줘. 이차함수. 얘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됐죠? 얘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완전 제곱 만들어도 돼요. 근데 그건 중3 때 내용인 거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건 이거죠. 여기 보자. 기원아 여기 보자. 양수니까 어디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인 거잖아요. 이거 뭐 헷갈린다니까요. 그렇죠? 방금 위로라고 살짝 이야기하려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왠지 양수니까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양수니까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알겠지? 말이 헷갈리면 그다음부터 계속 헷갈려요. 얘가 엄마한테 아빠? 이러면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은 뭐 먹었어요? 참 물어봐야지. 오늘 아침 뭐 먹었어 또? 어? 진짜 버라이어티하다. 아웃국 그거 시원한 그거 말하는 거죠. 약간 된장 풀려가지고 언제 배고파. 아침 먹었어? 죽 먹고 왔어? 오늘은 어디 안 좋아? 그건 아니고 그냥 집에 있는 거여서 그래. 기원이 뭐 먹었어 아침에? 사과 한 알? 그래요. 알겠어요. 뭐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벌써.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웃국하고 밥만 있어요? 아니죠. 반찬 있죠. 그렇잖아요. 반찬 있었지? 있는데 안 먹어? 아무튼 깔려 있긴 있었잖아요. 이렇게 거의 뭐 그렇죠. 아무튼 부럽습니다. 자 해보시죠.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요. 세 가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냥 따져보세요. 알겠죠? 그냥 따져보세요. 첫 번째 무슨 축? 대칭축. 연습이에요. 여기 봅시다.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 a분의 뭐
B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됐지?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식? 판별식. y는 꼭지점에 무슨 좌표? y좌표. 마이너스 몇 a분의? 4a분의 8분의 b제곱 9의 제곱 미안합니다. 9 마이너스 4ac니까 8 하면 되겠어요. 됐지? 4ac니까. 그래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해볼까요? 얘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4분의 3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경계선의 함수값은 뭐지? 경계선의 함수값은 얘 y 절편인 거잖아요. 어디를 지나요? 0,1을 지나요.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치? 됐지?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보면 해봅시다. 축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x가 도와줘요. 4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는 뭐? 음수인 거죠? 됐죠? 그래서 얘가 잘 잡았어. 잘 잡았어. 그치? 역시 도준이. 그 다음에 0,1이니까 어딜 지나지? 0,1이니까 여길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항상 2차 함수는 무슨 축을 그려야 된다고? 대칭축을 그려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이쪽의 좌표도 이 길이만큼 이렇게 해서 결정이 딱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세하게 잘 그리면 됩니다.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 대칭축. 두 번째 뭐? 판별식. 세 번째 뭐? 경계선의 함수값. 그러면 왼쪽, 오른쪽, 위아래 폭이 딱 결정되니까 그래프가 아주 정확하게 결정되는 거예요. 중3 때 그냥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자꾸 헷갈리고 그 정도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시다. 작도를 했고요. 중요합니다. 이제 관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학교 선생님들도 별표 하셔? 중요한 수업 내용 있으면 별표 이렇게 해주셔? 그렇죠? 뭐 하트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갑자기 뭐 이상한 캐릭터를 그린다거나 그러진 않죠? 해봅시다. 그래서 2차 앞에서 배웠잖아요. 방정식과 계속 중첩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항등식이 계속 중첩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가 계속 중첩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차 함수의 관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 요거 좀 지워도 되겠죠? 그렇죠? 요거 지우고 요것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쪽에 2차 방정식을 하겠습니다.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2차 방정식인 거잖아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 차 방정식은요. 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정식을 왜 세우지? 근 때문에 세우는 거잖아요. 저 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이 없는 방정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뭘 갖지? 두 실근을 가질 때가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물론 인수분해도 되는데요. 판별식이 이거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판별식이 양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뭐라고 할까? 알파, 베타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얘가 근이래요. 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판별식이 양수, 알파, 베타, 그 다음 이제 뭐 근, 계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주어진 얘가 다시 한번 우리 어제 새로운 용어 만들어냈잖아요. 근과 인수의 관계. 저 써야지. 처음 쓰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그치? 근과 위에다 쓸까? 위에다? 그래요. 낯선 용어를 쓰니까 이상하다, 기분이. 자,
얘가 되면 근과 인수의 관계. 뭐 관계 덩어리예요. 그렇죠? 이걸 쓰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영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무슨 분해가 된다는 거지? 인수 분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과 인수의 관계니까 방정식 제가 인수분해 되기를 A에 x-알파와 x-베타는 0으로 이렇게 무슨 분해가 됩니다? 인수 분해가 됩니다. 이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 말하고 저 말이 완전히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얘를요. 이쪽 위에다 쓸까요? 2차 함수를 보면 2차 함수가 y는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대요. 됐죠? 그러니까 앞에 이 식 있잖아요.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은 식인 거예요. 됐죠? 같은 식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식이니까 얘를 f의 x는 0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네모식을 fx라고 보는 거예요. 됐지? fx 2차 대답해 보세요. 다항식인 거예요. 알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뭐지? 이렇게 보면 2차 방정식인 거고 이렇게 보면 2차 다항식인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얘도 역시 y는 f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fx는 역시 2차 다항식인 거예요. 이 a와 저 a는 어떤 a? 같은 a가 되는 거죠. 완전히 같은 식인 거죠. 그래서 얘를 그려보려고 봤더니 얘 대신에 이렇단 얘기는 얘를 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항등식이니까. 됐지? 이게 되는 거죠? 앞에 주어진 얘는요. 얘 가리고 보는 거예요. 얘하고 무슨 식이에요? 인수 분해됐으니까 항등식인 거잖아요. 항등식은 얘하고 얘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니까 얘 대신에 y는 갑자기 a에 x-알파와 x-베타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차 함수니까 뭘 그리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럼 여기 보세요. x에다가 알파를 넣어봐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돼버리지? 빵이 돼버리잖아요. y좌표가. x에다 뭘 넣어봐요? 여기 봐야죠. 중요합니다. 자는 잘 보셔야 돼요. 여기다 베타를 넣어봐요. 그럼 y좌표가 몇 되지? 빵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알파 컴마 어딜 지나지? 0을 지나고요. 베타 컴마 0을 지난단 말이에요. 얘가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으로 지날 것이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으로 지날 것이고 이해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나는 A가 양수라고 합시다. 아래로 볼록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알파, 여기에 베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래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는 얘기는 함수 y는 fx가요. x축과 두 교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x축과 교점이 몇 개더라? 2개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요. 그러면 x축과 교점이 몇 개? 2개 이렇게. 됐지?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가봐요. 이번엔 무슨 근을 갖는 거지?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을 갖는단 말은 판별식이 0이란 얘기고요. 그때 중근을 뭐라고 할까? m이라고 할까? 내 맘대로? m 이상한가? 이렇게 합시다. 그냥 알파라고 하자. 우리 알겠지? 중근을 알파라고 합시다.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말이나 중근 알파나 같은 말이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렇죠? 역시 근과 처음 쓰는 거예요. 인수의 관계를 가지고 이게 사람 말에 힘이 있어요. 말에도 힘이 있고 글에도 힘이 있거든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말하는 게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말과 글이 아주 중요하죠.
얼마 전에 그 유발 하랄이라고 알아요? 그 총균세라는 책은 알아요? 몰라요? 알겠어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책 쓴 것도 되게 뭐 혹시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은 알아요? 그래요? 그 저자예요. 알겠죠? 그 저자예요. 아무튼 그 사람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집단 지성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딱 AI에 대해서 2026년 이제 초반에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AI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하면서 AI가 인간보다 글을 훨씬 더 잘 다룰 날이 오기 때문에 글을 다룬다는 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거래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종교들이 서적으로 자기들의 경전을 삼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불교는 뭐가 있지? 불경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 반야신경부터 뭐 나는 잘 몰라요. 그리고 뭐 기독교는 성경이 있고 이슬람은 코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힌두교는 우파니샤든가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본 적은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다 책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글을 말을 얼마나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요. 갑자기 거창한 말 해봤어요. 그럼 얘가 똑같은 게 몇 번? 2번 되는 거니까 도와주시죠. x 알파 이렇게 쓸까? x 알파는 0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완전 제곱인데 나는 완전 제곱을 풀어 헤쳐 쓰는 걸 좋아해요. 그 말은 똑같은 그래프 y는 a에 x 알파 x 베타가 됩니다. 이 말이 아이고 이 말인 거잖아요. 똑같이 알파 이해되는 거죠? 됐지? 그럼 여기다가 0 넣으면은 알파가 되는 거니까 알파 넣으면 0대 거꾸로 말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x축과 교점이 몇 개인 거죠? 교점이 1개 만들어져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인데 한 지점에서만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받아들여지는 거 여기가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이해되는 거죠? 질문 받아요. 괜찮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교점이 몇 개란 얘기예요. 한 개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얘기인 거고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x축과 교점이 한 개가 생기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선생님 한쪽만 들어갈 수 있잖아. 어떻게 한 번만 만나요? 이게 여기서만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얘 살짝 위로 올라가는 순간 무조건 몇 개 만들어지는 거지? 2개가 만들어지니까 뭐 이건요. 아니 여기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알아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교과서적인 뭐라고 할까? 그래프적인 용어로 접한다라고 그래요. 무슨 축과? X축과 접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이번엔 허근을 갖는데요.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음수란 얘기인 거죠. 그리고 보통 그걸 Z라고 하잖아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Z라고 할게요. 나는. 알겠지? 복소수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 보면 근을 줬으니까 이제 역시 근과 인수의 관계를 따져서 요건 좀 지울게요. 그래프만 남기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뭔지 모르지만 A에 x-z 하고요. 뒤에 보면 x-z 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켤레근을 가질 테니까 우린 지금 A, B, C 실수인 것만 하고 있어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그리고 얘를 그리려고 가만히 봤더니 얘 여기다가 허수 Z 넣으면 되죠. 복소수. 아니 이렇게 그릴 수 있긴 하거든요. y는 a에 x-z에 x-z 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얘는 지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얘가 무슨 축이에요? X축이잖아요. 그쵸? 얘가 무슨 축이에요? Y축이잖아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다 실수예요. 얘는 실수란 말이죠. 실수. 그리고 얘도 다 뭐지요? 실수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좌표도 실수니까 전부 다 뭐죠? 실수인 거예요. 다 실수인데 얘가 사실은 Z,0을 지나고 Z,0을 지나는데 여기 Z가 있어요? 없어요? Z가 없어요. 여기 위에도 Z가 없어요. 그 말은 얘가 X축 위에 없단 얘기예요. 이해되는 거죠? 얘가 X축이 없어요. X축이 없으니까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이 뜻인 거죠. 여기 위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3차원을 배우면 사실은 뒤에 이렇게 Z축이 있어요. 여러분. Z축이 이렇게 어떻게 할까? 앞으로 튀어나와 이렇게. 그리고 얘가 Z고요. 얘가 Z바예요. 공중에 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한 번만 더 보면 요게 X축, 요게 Y축, Z축은 이렇게 앞에 있는 거죠. 근데 그 Z축이 공간이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 떠 있어요. Z축이 내 뒤통수 이렇게 딱 떠 있어 쫙 통과하는 거죠. 됐죠? 한 개예요. 됐습니까? 자, 지우죠. 그래서 결국 정리해 보면 얘는 X축과는 한 점에서 만나고요. 얘는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X축과 여기다 쓸까요? X축과 교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래프 그리기도 아주 쉬워요. 여기 딱 하고 쫙 한 다음에 대칭축만 딱 잡으면 되니까요.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뭐로 바꿔본 거예요? 2차 함수로 바꿔본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란 얘기고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한 개란 얘기고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요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데요. X축과의 교점이 없으려면 여기 보세요. 꼭지점의 Y좌표에 몇이면 되지? 0이면 되죠? 그리고 이때는 꼭지점의 Y좌표 무슨 수면 돼요? 꼭지점의 Y좌표 보세요. 양수면 되죠?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잖아요. 근데 판별식이 양수예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에요. 꼭지점의 Y좌표가 뭐였지?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지워도 돼요? 이제 거꾸로 가려고요. 자, 지웁니다. 이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고요. 이제 거꾸로 가요. 2차 함수를 통해서 2차 방정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요. 이번엔 따르게 2차 함수의 요소를 뭐로 해보자는 거지? 2차 방정식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2차 함수 y는 해봅시다.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몇 번 써야 되냐? 그렇지? vx 플러스 c라고 하면 2차 함수의 구성 요소는 모두 몇 가지? 세 가지예요. 알겠지? 2차 함수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 또 불러봐요. 한 번 더 해요. 첫 번째 무슨 축? 대칭축.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기억나죠?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얘를 방정식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됐죠? 대칭축을 보자는 거죠. 근데 얘가 어디서 많이 본 애 아니에요? 처음 보는 애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지 않아요? 처음 보는 애는 아니죠? 마이너스 a분의 b 어디서 많이 본 애 아니에요? 마이너스 a분의 b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의 근이 알파 베타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곱하기 몇 분의 몇? 2분의 1이란 얘기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을 제시하면 대칭축을 그냥 찾아내면 돼요. 알겠지? 근을 제시하면 근을 2개 더해서 2분의 1로 나눠? 그러면 근의 평균이 되는 거죠. 됐지? 그러니까 대칭축은요.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근을 2개 더해서 2로 나눈 근의 평균이 대칭축이 되는 거죠. 엄청 중요하죠. 두 번째 갑시다. 판별식을 보면 되는데 판별식은 꼭지점의 y좌표예요. 그럼 y좌표는 마이너스 외워두세요.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앞에 마이너스 달렸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얘가 무슨 식이니까? 판별식이니까 이 중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만 살펴보면 근호 안에 부호였잖아요. 그렇죠? 근호 안에 부호였다고. 그래서 얘를 셋으로 나눠서 한 번 더 해봐요. 판별식이 양수고요. 판별식이 0이고요. 판별식이 음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 입장에서 보세요.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금 A가 양수일 때만 살펴봅시다. 다 따져봐? 다 따져봐. 좋아요. 다 따져봐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A가 양수일 때를 생각해보면 얘가 지금 양수잖아요? 그러면 판별식도 무슨 수죠? 양수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얘 양수, 판별식 양수. 그럼 전체는 무슨 수지?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지점에 y좌표가 음수란 얘기예요. 이렇단 얘기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란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대칭축이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상관없이 x축 밑으로 내려가야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가 될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아니 x축 아래로 내려가야 꼭지점 y좌표가 음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조심할 거 여기 보세요. 판별식이 양수잖아요. 그럼 꼭지점의 y좌표는 무슨 수인 거예요?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고. 왠지 판별식이 양수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위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아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판별식이 양수 그러면 자꾸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니까요. 이게 아니라고요. 알겠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럼 선생 나머지도 따져. 아니 나머지 안 따질 거예요. 얘만 따져볼 거예요. 알겠죠? 얘만 따져볼 테니까 보세요. 이번엔 A가 음수라고 생각해봐요. 도와줘요. A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빨리 봐요. A가 음수. 근데 판별식은 무슨 수? 양수. 우리 얘만 보는 거예요. 알겠지? 다시 A는 음수, 판별식은 양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전체는 양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한 번 더 꼭지점에 무슨 좌표가? Y 좌표가 양수예요. 그런데 어디로 볼록하면서 양수야? 위로 볼록하면서 양수잖아요. 그렇죠? 아래로 볼록하면서 양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A가 음수일 때니까 위로 볼록하면서 양수를 내면 X축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심할 건 우리가 얘도 따지고요. 얘도 따져야 되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판별식이 양수면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니까 음수, 양수 상관없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수란 얘기는 꼭지점의 y좌표의 부호의 반대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하죠. 그 다음 세 번째. 경계선의 함수값은요. 0,c를 지나는 거잖아요. 걔는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그냥 상수항이에요. 됐죠?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상수항 뭐 어떤 걸 하나 결정하면 2차 방정식이 딱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어떻게 주냐면요. 지워도 되겠어요? 정리해 볼게요. 정리. 2차 방정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2차 함수로 풀고요. 2차 함수 문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을 줬어. 도와주시죠.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을 줬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의 개수는요. 교점의 개수하고 완벽히 일치해요. 알겠지? 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하고 완벽히 일치해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찾기 위해선 그래프를 뭐 하는 거지? 작도하면 돼요. 이해되는 거죠? 그래프를 작도하면 돼. 2차 함수 작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똑같이 2차 방정식의 역시 근인데요. 이번엔 근의 개수가 아니고요. 근의 위치를 결정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양근이나 음근이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양근이나 음근이나 이렇게 해서 그걸 결정하래요. 그러면 역시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에 뭘 결정해? 위치를 결정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차 함수의 근이 하나는 양근이고요. 하나는 음근이래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되는데 교점은 2개 있는 건 맞는데 알겠지? 교점 2개 있는 건 맞는데 하나는 베타는 음근에 이렇게 아이고 알파는 양근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축이라고? 대칭축이라고. 그리고 뭐 x축이 결정됐으니까 y축, x축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결정되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 보시죠. 첫 번째 대칭축은 여기 보시죠. 대칭축은 어디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 왼쪽에 있어도 돼요. 알겠지? 대칭축은 왼쪽에 있어도 되고 가운데 있어도 되고 오른쪽에 있어도 돼요.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요? 꼭지점의 y좌표는 무조건 음수여야 돼요. 됐지? 이해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빨리.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잖아요? 칠판 보시죠. 칠판 보시죠. 중요해서 그래요. 칠판 보세요.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잖아요. 지금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양수란 말이에요. 판별식은 무슨 수예요? 음수면 돼요. 양수면 돼요. 됐지?
헷갈리니까 이따가 쓰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경계선을 따져야 되는데요. 경계선의 함수값은 얘를 보는 거예요. 됐죠? 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정되면 얘가 결정돼. 그래서 y절편은 무슨 수면 되지? 음수면 돼요. 됐어요? 음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니까 결국 근의 위치라든가 개수라든가 할 때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위치라든가 개수라든가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됐죠? 지웁니다. 이제 거꾸로 하나만 더 정리하고 끝내요. 그리고 잠깐 쉴게요. 다 됐어요. 도준이 졸려하고 있어요. 자, 지웁니다. 두 번째. 꼭 복습하셔야 돼요. 이번엔 2차 함수를 뭐로 이해하자? 2차 방정식으로 이해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대칭 축을 결정할 때는 두 근의 뭐라고요? 평균이에요. 알겠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정식에 근을 줬어. 그럼 뭘 준 거나 다름없지? 대칭축을 준 거나 다름없어요. 알겠죠? 방정식에 근이 딱 제시됐어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 딱 대칭축이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보면 여기 보시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잖아요. 그럼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를 쫙 나누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게 쫙 나눠버리면 벌써 꼭지점 X좌표, Y좌표 두 개 폭까지 결정됐으니까 대칭축 하나로 그래프가 딱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두 근을 주면요. 저거 할 필요가 없어요. 대칭축, 판별식, 경계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방에 결정이 돼요. 이해되는 거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 얘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f, x는 0에 근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뭐 7이래요.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이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래프가 그냥 나와요. 어떻게? y는 fx 그래프가 우선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어디로 볼록이지? 어디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은 맞잖아요. 그 다음에 x축과 몇 개 전에 만난대요. 3, 7이라고 하나는 3, 하나는 뭐 7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리고 대칭축은 얘하고 얘하고 두 개 더해서 몇으로 나누면 돼? 2로 딱 나누면 되니까 x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꼭지점에 x좌표가 결정됐으니까 꼭지점에 y좌표도 결정할 수 있어요.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폭도 딱 결정이 됐잖아요. 이미 이게 결정이 됐는데 뭐 그렇잖아요. 너비까지 딱 결정이 된 거죠. 왜? 얘하고 얘하고 두 개 더해봐요. 몇이죠? 10이죠? 10을 2로 나눠봐요. 몇이죠? 5 이렇게. 됐지? 그리고 간격을 보세요. 여기 간격은 몇인 거죠? 2인 거죠? 그럼 여기 간격도 몇인 거죠? 2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2 가면 5, 5에서 2 가면 7. 그래서 대칭축이 딱 결정됐고 y좌표는 식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는 거지? 그러니까 꼭지점 결정됐어. y좌표 그냥 결정됐어. 너비도 결정됐어. 그러니까 대칭축 하나 딱 그리면 끝나버리는 거지. 이차 함수 그래프가.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판별식인데요. 판별식은 말 그대로 판별식이니까 부호 결정하니까 뭐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경계선은 그냥 눈에 보이는 상수항이니까 또 의미가 없어요. 됐죠? 별로 의미가 없다고.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이 얘기 했으니까. 그래서 역시 이 참수에서 중요한 건 대칭축을 두 근의 평균으로 하면 그래프가 그냥 한 방에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의 어려운 문제들은 뭘 그리라는 얘기지?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프를 주잖아요. 그럼 거의 많은 문제들은 걔를 뭘로 바꾸라는 거지?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란 얘기예요. 그걸 관계를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나오면 뭐로 풀고? 선생님 보시죠. 함수가 나오면 뭐로 풀고? 식으로 풀고, 방정식으로 풀고, 방정식이 나오면 뭐로 풀고? 함수로 풀고. 그래서 함수와 그래프, 식과 그래프 두 개를 같은 선상에 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좀 자세히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 쉬시죠. 그리고 오늘은 2차 함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썼습니다. 지금 11시니까요. 11시 한 10분까지 좀 쉬겠습니다. 애썼어요.